9.13 부동산 대책이 몇 시간 전 베일을 벗었는데요.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집값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이 담겼는데요. 오늘 이 대책에 대해서 건설부동산부 김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부세인 것 같은데요. 그 핵심 사안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종부세를 강화를 했는데요. 최고 세율이 3.2%까지 올라갔습니다. 종전에 정부가 제출했던 종부세 개정안에서의 최고 세율은 2.8%였습니다. 우선 표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종부세 내용을 다뤄보겠는데요. 집이 3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경우가 이제 다주택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과세망을 좀 촘촘하게 짜서요. 3억 원에서 6억 원짜리 과표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집이 2채 이상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에는 또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올리더라도 기존에는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지난해 냈던 세금의 150% 이상은 내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 상한선을 다주택자는 300%로 좀 올려서 내년 이후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는 최대 3배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느냐일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주시면요. 네, 1주택자냐 아니면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추가로 더 낼지는 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도 좀 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원 이상인 주택, 그러니까 시가로는 14억 원이 넘고 또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는 9억 8천만 원 이상인 집들을 좀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가 현행은 94만 원인데 앞으로는 144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은 53%가 늘어나는 셈인데요. 여기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러니까 1주택자는 시가 50억 원 이상일 때, 또 다주택자는 시가가 30억 원 이상일 때부터 세부담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한강변이나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으로 좀 나와 있고요. 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현행 80%인 이 비율은 앞으로 연간 5%씩 늘려서 2022년까지 100%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보유뿐 아니라 거래에 대한 세금도 양도세인데 이 부분도 강화가 됐고요. 또 대출도 강화가 됐고 전방위적인 좀 대책이란 평가네요. 예, 우선 대출의 경우에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세대인 경우에 규제 지역 내에서 새롭게 집을 사겠다 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규제 지역 내에서 비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겠다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담대를 좀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LTV 규제가 따로 없었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축소를 해야겠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40%로 상한선을 좀 만들었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집을 사겠다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세를 좀 중과를 하게 됩니다. 또 공급의 경우도 있는데요.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책이 담기기는 했는데 이번에 발표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오는 21일에 1차 대상지를 좀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좀 유출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정부가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엔 자고 나면 하루 자고 나면 집값이 급등한다, 이런 이야기가 거듭 들려올 만큼 이번 대책이 사실 가장 강력한 대책일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전망을 했었는데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시장 반응이라고 할 게 좀 최근에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잖아요. 때문에 또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좀 내놓기도 했고요. 이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들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인 그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순기능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1년여 사이에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는 좀 역부족이었잖아요. 특히 뭐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가 보호해야 할 그런 실수요자들까지도 뭐 내 집 마련을 좀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역효과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이번 대책을 좀 살펴봤을 때는요, 강화된 세금 부담 때문에 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뭐 대출은 좀 조여놨는데 규제가 좀 강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그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뭐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급 측면에서 지금 임대사업자 혜택을 좀 축소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보금자리 민간 임대주택을 좀 위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는 오늘 대책으로도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좀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과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현명한 대책이 돼줄 수 있을지는 뭐 상황을 놓고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건설부동산부 김현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